지금 보이는 거는 갤럭시 탭 S6 라이트라고 해서 이게 원래 610 모델인데 이번 연도에 또 신형 모델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S6 라이트가 모델이 한 4가지가 됐어요. 이제 2025년형으로 해서 또 나와갖고 이게 보통 교육용 태블릿으로 많이 납품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뭐 초등학교 이런 데도 아마 태블릿이 이거로 납품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부 유리가 다 깨져 있어요. 지금 다 깨져 있고, 밑에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리가 깨져 갖고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거든요.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 여기서 또 문제점은 이게 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휘어 있는 거죠. 지금 휘는 각도가 좀 세게 많이 휘었거든요. 이게 일자면 약간 여기가 벌어지죠. 이쪽이 벌어질 정도로 이제 휘어 있죠. 좀 많이 휜 거예요. 이게 태블릿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이제 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이게 더 많이 휘게 되면은 이제 메인보드도 그렇고 LCD 자체도 이제 깨지는 경우도 많아요. 오늘 할 거는 이 외부 유리를 이제 교체하는 거예요. 이렇게 외부 유리가 있거든요. 외부 유리를 교체를 하는데, 외부 유리를 교체를 하려면 액정을 뜯어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심하게 깨진 경우에는 뭐랄까 좀 어려워요. 외부 유리 자체를 교체하는 게. 그래서 사전에 LCD 자체도 깨질 수가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최대한 이제 외부 유리만 교체하는 쪽으로 해서 해 드리려고는 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자글자글 깨지면 사실 뜯을 때 이 유리들이 안으로 파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뜯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외부 유리 교체하는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 스마트폰하고 똑같아요. 뭐 충전 단자를 교체를 하거나 배터리를 교체하거나 뭐 카메라를 교체하거나 뭐 이렇게 할 경우에도 무조건 액정은 띄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뜰 줄은 아셔야 이제 수리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드라이기를 이용을 해서 분리는 하기는 할 거거든요. 그래서 좀 놓고, 또 공구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있어야 할 공구들은 구비를 좀 해 주셔야 되고요. 장갑은 꼭 있어야 되고, 또 드라이기는 뭐 1000에서 1200W 드라이기를 하시는 게 좋은데, 요즘은 1000에서 1200W 드라이기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양면 테이프도 있어야 되고요. 다시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항상 뭐 영상에 나오는 것들만, 항상 영상에서 얘기하는 이제 공구들은 있으면 좋죠. 장갑을 끼고, 너무 깨져서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쪽부터 이제 손을 댈게요. 항상 말하지만 그 액정 중간쯤에 이렇게 드라이기를 열을 주시면 안 되세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백라이트 방식이기 때문에 라이터 기름을 또 쓰시면 안 되거든요. 라이터 기름을 또 쓰시면 안 되고, 이게 지금 유리가 조각조각 났기 때문에 아마 조각조각 유리들이 떨어지면서 분리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분리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음, 전체적으로 너무 조각이 나서. 그리고 박스 테이프로 유리가 깨지시니까 박스 테이프로 다 붙여놨거든요, 이거를. 뭐 박스 테이프로 붙여서 뭐 유리는 안 떨어지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띄기가 어려워지니까 이러면 이렇게 양면 테이프들이 있어서. 이게 잘못 띄게 되면 뭐랄까 LCD 쪽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이쪽 이건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너무 깨지는 게 심하니까 설명하는 거가 좀 어렵네요, 이거. 이거 유리 분리하시고 유리 제거하는 거를 만약에 하신다 그러면, 사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깨진 유리를 다시 재생하시는 건 좀 어려우실 것 같고, 액정을 분리하시고 LCD를 구매하셔서 LCD를 교체하시는 거는 가능하실 것 같은데, LCD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 이 모델이. 그래서 어쨌든 액정은 띄고 확 잡아 당기셔도 되기는 하는데, 저희는 이걸 살려야 되니까. 얘가 지금 무드함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 애를 다시 뚜껑 열고 나오게끔 해야 되니까 좀 조심히 뜯어야 되겠죠.
그래서 떼실 때 유리가 손에 박힐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장갑을 양쪽으로 끼시고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이게 이렇게 심하게 깨지면 유리 깨진 결이 있는데 그 결 때문에 이제 깨지는 경우가 좀 있는데, 한쪽은 들어 올려지고 한쪽은 밑으로 가라앉고, 그러니까 안 떨어지는 거죠, 양면 테이프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게 들고 올라가는 면이 올라가면서 LCD를 깨트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양면 테이프가 좀 강하게 붙어 있는 편이어서 알따거라.
이렇게까지 집중해서 띄웠는데 LCD가 안 나오면 어떡하죠 이거? 오, 이쪽은 너무 자글자글 깨져 갖고요. 그냥 으스러지면서 그냥 유리가 이거 뜯어졌습니다. 뜯어졌어. 자기를 확인을 해달라고 얘가 또 켜지려고 하는데 왜 멈추지? 우선은 분리는 된 것 같아요. 분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얘가 열이 받아서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분리가 된 거죠 지금. 또 때마침 또 켜지네요 얘가. 나 살아있어요 라고. 근데 이제 이렇게 켜지는 건 좋은데 여기서 정말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는 화면을 켰을 때 뭐 줄이 생기거나 검은 반점이 생기거나 뭐 이런 게 없어야 이제 얘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 죽었어요가 되기 때문에 뭐 항상 얘기하듯이 뭐 이렇게 띈 다음에 이 본체 쪽은 양면 테이프 다 제거해야 되고, 그리고 유리 필름이나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좀 제거를 해야. 유리 필름입니다. 유리 조각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제거해 줘야 되고요. 지금 휘어 있는 게 이거 왜 이렇게 느리지?
지금 휘어 있는 데가 밑에 쪽으로 많이 휘었네요. 밑에 쪽으로 좀 휘었기 때문에 밑에 쪽은 좀 펴줘도 되거든요. 메인보드가 이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있어갖고 이쪽은 메인보드가 없어갖고, 근데 이제 메인보드 쪽이 휘면 이제 조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검은 점이나 이런 게 없어서 이 상태로 해서 이제 유리를 분리하고, 근데 이게 또 유리가 또 분리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또 생각처럼. 어쨌든 유리를 분리하고 유리를 붙이고 그리고 다시 재조립, 이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집으시면 안에 이렇게 선이 있고, 이 선 보면 여기 이 긴 케이블에 여기 테이프 같은 게 이렇게 붙어 있는데, 테이프 검은 거를 이렇게 빼주시면,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딱 올라가거든요. 얘를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올리시면 되고, 끼실 때는 여기 흰 선이 있잖아요. 일자선. 이 선을, 여기 선 있죠? 일자선. 거기에 똑같이 맞춰 주라는 거거든요. 똑같이 선을 띄어서 맞춰주고, 그리고 다시 닫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있는데 그 선은 내가 어느 만큼 들어간다는 표기를 해준 겁니다. 이렇게 선을 빼고, 이거 유리를 분리하는 거는 이제 다른 쪽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제가 분리해서 다시 유리를 붙인 다음에 다시 영상을 찍고, 만약에 유리가 분리해서 수리가 안 된다 그러면 이 LCD 자체를 새 제품을 구매를 하셔서 그래서 교체를 하시면 돼요. 우선 잠깐 요것 좀 수리를 하고, 여기 있는 것들은 좀 치우고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그 유리를 교체를 하고요. 잠시만요. 그 유리, 분리된 유리를 보여드리려고,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유리, 그리고 이제 교체된 거고요. 아까 전에 못 봤는데 지금 보면 여기가 콱 찍혀 있거든요. 뭐가 떨어져 갖고 LCD를 세게 가격을 한 거예요. 되게 세게. 그래서 이 뒤에가 이렇게 보면 찌그러져 있죠. 어디 부분이냐면 요 부분이 지금 뒤로 이제 밀려나 있어요. 찌그러져 갖고 철판이 찌그러진 거죠. 그 정도로 세게 이제 부닥친 건데, 여기서 더 세게 부닥쳤다 그러면 아마 LCD 자체가 고장이 났을 거예요, 아마. 근데 뭐 운이 좋게 LCD는 고장은 안 나고 그냥 철판 뒤에 철판만 이제 찌그러져 갖고 툭 튀어나온 상태가 되어 있네요. 오늘이 25년 8월 10 며칠이더라. 오늘이 3일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유리는 교체를 했고요. 유리는 교체를 했고, 이제 제가 유리 같은 거는 좀 치웠고요. 이 다음에 할 게, 양면 테이프를 이제 다시 붙여야 되거든요. 양면 테이프를 다 뜯었으니까 양면 테이프를 다시 붙여서 해야 되고, 그 전에 이제 끈끈이들, 양면 테이프 끈끈이들이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끈끈이들을 이제 다 제거를 해야 되거든요. 끈끈이들을. 라이터 기름을 조금 발라주면서 새로 이제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 붙는 면이 깨끗하게 세척이 돼야지 이제 새로 붙이는 게 이제 잘 붙기 때문에,
이 지금 끈끈이에는 유리 조각들도 있어요. 유리 조각. 왜냐면 유리가 아까 깨져서 붙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유리 조각들도 좀 있고, 이거를 제거를 안 하면 이제 유리 조각으로 인해서 또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페인트 칠 되어 있는 곳이 벗겨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실 때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손에 유리가 박히지 않도록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 유리 조각들이 보이거든요. 유리 조각들이. 유리 조각이 없다 그러면 그냥 손으로 만졌을 텐데, 유리 조각이 있어서 그냥 핀셋으로 하는 거죠. 유리 박히면 심하면은 병원 가서 빼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병원 가서 뺀 적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병원 가서 빼는 분들도 많아갖고, 여기가 이제 마지막. 이렇게 하고 한번 털고요. 그리고 맞는 클리너로 라이터 기름을 묻혀서 이 카메라는 이제 닿지 않게끔 해서 한 번 더 문질러 주시면 미세하게 이제 남아있는 뭐 양면 테이프나 뭐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됩니다.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예가 맞을지 모르지만 수건에 물 묻혀 갖고 세수하는 거랑 물을 이용해서 세수를 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겠죠. 너무 비유가 좀 그런가? 어쨌든 이렇게 닦아 보시면 이렇게 검게 묻어나는데, 아무리 칼로 이렇게 아트라이프 갖다가 이제 긁어갖고 제거를 한다 그래도 꽤 많은 양의 이제 끈끈이들이 묻어 있기 때문에 꼭 다시 맞는 클리너를 이용을 해서 피리 라이터 기름도 묻혀 주시면서 닦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또 한번 털어주고 술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만 된다는 거죠. 최소한은 이 정도는 해주셔야 좀 깨끗하게 했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미술 시간이죠. 미술 시간. 자르고 오리고 붙이고 약간 펴볼까? 여기 좀 구부러져 갖고. 근데 한 번 휘면 계속 휘기 때문에 이게 계속 휘거나 너무 휘어 있다 그러면 이 D커버를 교체를 하시거나, 저희 쪽에 D커버가 없는 경우에는 정식 센터에서 교체를 하시면 돼요. 정식 센터에서 교체하실 때는 유리를, 액정을 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렴해요. D커버 교체는. 근데 액정을 교체하고 그 다음에 D커버를 교체한다 그러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액정, 유리 같은 경우나 액정 같은 경우는 저희 쪽에서 수리를 하시고, 그리고 LCD 후면 커버 같은 경우는 정식 센터에서 수리하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세요. 제가 이렇게 조각조각 잘라놓은 양면 테이프들이 있어서 얘를 활용을 하면서, 아깝잖아요, 이거 버리기. 어차피 쓸 수가 있는 것들인데 버리기에는 아깝고. 붙이실 때는 꼼꼼하게 붙여주셔야 돼요. 뭐 빈 공간이 많이 생기게끔 해갖고 붙이시면 안 되시고, 거의 공간이 없게끔 해갖고 붙이셔야지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라운드는 잘라주시고, 그리고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즈에 맞게끔 잘라서 붙여야 되고, 너무 크게 자르시면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붙이시면 안 되고요. 정 사이즈에 맞게끔 웬만하면 붙여주셔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계속 수리를 하니까 이렇게 뭐 하지만, 이제 하나 정도 이렇게 하시는 거는 뭐 그냥 자르시고 필요한 부분만 쓰고 그냥 버리셔도 되고, 혹시나 나중에 또 수리할 일이 있다 싶어서 모아두시면 뭐 괜찮지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사이즈가 애매하네.
이제 더 이상 맞는 게 없어서 이제부터는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그 테이프를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얇게 잘라갖고 붙이시면 접착력이 떨어져요. 어느 정도 접착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너무 얇게 붙이시면 안 되세요. 이제 귀찮다고 해갖고 너무 얇게 또 붙이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접착성이 떨어집니다. 접착성을 높이기 위해서 또 너무 또 두껍게 자르면 LCD하고 이 테두리하고 붙이는데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또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정 사이즈로 그냥 웬만해서는 정 사이즈로 잘라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뭐 붙이는 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의 다 붙여가거든요. 뭐 붙이는 건 그냥 잘 보고 잘 잘라서 붙여주시면 되는 거라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는데 좀 꼼꼼하게 붙여야 된다는 거. 음, 크네 다. 얘네 더 작게. 크게 잘랐다. 이놈의 칼 내가 맨날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는데 맨날 이거 쓰고 앉아있어.
모르겠네요. 여기만 붙이면 끝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만 붙이면 소리를 돌려서 단달을 만들어주고, 네, 끝난 거예요. 테이프 작업은 끝이 났고요. 테이프를 이제 보호지, 양면 테이프 보호지를 띄기 전에 액정이 나오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흰색 선이 있고, 여기 흰색 선이 있고, 여기에도 흰색 선이 있어요. 이 흰색 선과 이 흰색 선이 일직선이 되면은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끼고 일직선이 되면 이제 뚜껑을 닫아주고, 여기 보호 테이프가 있어요. 이게 혹시나 이게 열리지 말라고 다시, 그래서 테이프 한번 우회를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이제 뒤집어서 화면이 나오는지 볼게요. 왜 화면이 안 나오지? 아까 전에 배터리가 없기는 했는데, 배터리가 없나? 배터리가 없다고 하면은 아까 6%밖에는 없었거든요. 왜 충전 단자가 걸렸냐? 케이블을 꽂아서 아니면 내가 전원을 지금 켜놓은 상태인가?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전원을 아까 제가 켜놓은 상태인가봐요. 그래서 전원이 켜져 있으면 내가 LCD를 갖다 꽂아도 이제 화면 반응이 없는 거죠. LCD가 안 꽂혀져 있는 상태에서 화면이 켜졌기 때문에 기계는 이제 화면이 이제 나와 있다는 반응으로 이제 켜지지가 않고 화면이 이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강제 재부팅을 한 건데, 강제 재부팅 같은 경우는 전원 버튼하고 볼륨 상을 꾹 누르고 있으시면 그러면 다시 켜지거든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 걸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양면 테이프 보호지를 띄는 거예요. 안 켜지는 줄 알았네요.
되나? 됐네. 다 띄었고, 어휴, 붙었다. 잘 맞춰서 한쪽부터 끼고, 이렇게 눌러주면, 완성입니다. 끝. 그래서 갤럭시 탭 S 라이트 유리 교체를 했고 큰 문제 없이 조립까지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